자, 북한군에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NLL 이북에서 뭐 납포가 되거나 끌려다니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좀 포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식으로든 북한 쪽에 강력하게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뭐 했다는 그 조치 이런 이게 게 그러니까 그게 예, 논란이 되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6시간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종되고 나서 이제 그 13시 30분인가 이게 발견하고 피살 당하기 전까지 이제 6시간 동안 네, 국방부는 뭘 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다 뭐 설명을 해놓은 아니 그거에 내놓은 대해서도 이제 국방부 입장은 명확했죠.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걸까 하는 의심을 갖다는 거지. 이게 정보에 의해서 첩보가 이제 수집이 됐는데 이걸 보니 아 우리 국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서해의 그 망망대 NLL 이북에 튜브 하나 조그만 튜브에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데 이게 수십 킬로가 되고 38킬로인가요? 예, 38km.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국민이 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빠른 실시간 내 판단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감청도 듣고 이 정보들이 이제 모여서 그다음에 북한에 발표하는 거랑 이런 걸 조각을 해서 역산해 보니 이때 당시에 우리 국민이었구나. 근데 전날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실종 사고 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종 신고가 해경에서 접수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뭐 그런 추락사거나 사건은, 애초에는 아니면 그런 뭐 판단 그냥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그런 판단을 했었던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첩보 이게 한 수십 개의 첩보들이 모이니 하나의 교집합을 완성했고 그 교집합이 정보였는데 우리 서해 공무원이 저기서 피살됐구나.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구나. 이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요. 이게 그냥 이 첩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첩보라는 게 하나의 첩보를 가지고 정보를 분석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출처. 좀 더 민감한 경우는 다출처. 그러니까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을 하고 이 수집한 거에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교집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거구나. 뭐 이런 거죠. 분석을 해보니 이거구나. 피살됐구나.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NLL 남쪽이었으면은 또 대응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좀 더 경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뭐 일찍 발견하고 육안으로 보였으면 그 육안으로 보인 게 아니고 불꽃이 나올 때 그 열상 장비에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SI 첩보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 월북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슬리퍼가 놓여져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이용했고 북한 쪽에서는 뭐 SI 첩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월북 정황이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해류를 잘 알고 있었고 해서 9월 24일 날 발표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교집합이 형성된 거죠. 월북이라는 교집합이 형성된 건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정황이라고 봐야겠죠. 확인된 사실도 있었잖아요. 제 언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네.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최종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생산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 정보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했던 건데 굳이 그랬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발표 내용이 이제 그런 왜냐하면 표현들, 그냥 네,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으니 빨리 송환을 요구한다. 오히려 이게 나았지 않았을까? 여기 가족들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전 정부도 정보 판단이 월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추정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석관들의 그런 수십 년 걸쳐져 온 베테랑 분석관들이 그것도 하나의 첩보가 아니라 다출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출해낸 게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곡이나 생각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어린 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얼부까지 발표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죠. 예. 예. 그 대변인 재직 시절에 그 뒤로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징계나 뭐 이런 사후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군 내에서는 뭐 어떤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뭐냐면 그만큼 SI 첩보에 기반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까 페이스북에 쓴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전 정부에 동조한 게 간접적으로 동조한 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옛날같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숨길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없고 이런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랑 완전히 연합으로 합동으로 근무하고 연합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야 우리 VIP가 이거 왜곡하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이게 글쎄요. 난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표한 거 근거 없이 증거가 없다. 그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감당해낼 비용을 더 높이는 격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영혼 없는 비겁한 해 이런 워딩 꼭지가 잡히면서 기사도 되고 그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이 뭐 워낙 그 황당하고 무도한 짓을 많이 하는 집단이라서 그렇죠. 당시에도 만약에 월북 의사를 비췄다면 그쪽에 뭐 얘기하는 대로 그런데도 그냥 그 사살을 해버린 가장 큰 사건 또는 안 비춰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코로나 얘기를 그때 나왔는데 그게 역시 제일 컸다고 봅니까? 그 이유가? 아니 이미 뭐 저쪽 북중 국경선에서 이미 사살 명령이 그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에이브람스 당시 연합사령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단 김포에서 한 친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물꼬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그때도 막 비루스 덩어리 때문에 막 개성 이쪽이 난리 났었잖아요. 막 소독하고 막 봉쇄하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부에서 거기 상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그거를 사격이 가능하다고 거기 점장들이 사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일부 유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사격하란 말이냐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한데 아니면 돌려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왜 사람을 쏘냐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본적인 심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벌써 평화 공존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왕래가 활발하고 이런 사회가 왔겠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핵을 만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금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박광자 씨인가요? 박광자 그때도 참 황당한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